전체가 안 나와. 여기가 여순항쟁, 여순민주항쟁이 일어났던 14연대 응. 그 주둔지 앞에 해변입니다. 예. 사실상 14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 터에는 한국 화약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화약? 한국 화약 한화. 14연대 주둔지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이제 대충 찍었어. 여기 가서 찍으면 잘 찍어줘. 예, 여기가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그 바다 물이 빠지면은 활주로가 보인다는, 예. 여순항쟁의 그 피해자의 가족인 장경자, 장다르크 누님과 함께 누님의 안내로 14연대 주둔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이 팻말을 세웠는데 이 팻말의 문제점이 뭐라 했습니까? 14연대를 창설하게 되면서 여수의 비극이 시작된다. 예, 비극. 여수의 비극이 시작된다. 이러면 비극이라는 말이 영 걸리는 이게 좀, 거죠. 예, 이분들이 껄쩍지근하네요. 예, 김익렬 중령이 예, 예. 제주도에서 1년간 예. 그 죽이는 거 47년부터 계속 죽이고 48년도도 죽였잖아요. 예. 계속해서 죽이니까 김익렬 중령이 이렇게 좀 불만을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이냐 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을 일로 예. 쫓아보낸 거죠. 예. 가천시킨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텔레비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 김익렬 중령이 여기 여수 14연대에 오셔가지고 예. 그 제주의 참상을 알게 된 거죠. 예. 김익렬 중령은 제주도에 계셨. 예. 그래서 근무하셨어요. 거기 소위 그 인민위원회랑 잘 타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분인데 네네. 이곳으로 오게 됐지요. 이곳은이라고 시작되는 그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세운 이 글귀가 자세히 읽어보면 좀 문제가 있는 글귀 같으네요. 제주 출병 진압하자는 게 아니고 예. 토벌을 예. 였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했거든요. 예, 이 진압이라는 말하고 토벌이라는 말하고는 틀린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토벌은 완전히 싹 없애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창수 상사 등 예.
제주 출병 명령에 지창수 상사 등이 거부하여 회식 중이던 장교들을 사살하면서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장교를 왜 사살했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여순 민중 항쟁을 지금 진상 규명해야 되는데 예. 그 가해자 측에서는 예. 군인과 경찰을 같이 조사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했던 경찰과 군인들도 좀 그 자기네들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수의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글씨가 단어가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렇죠. 글씨로 왜 볼 수 그러냐면 있네요. 여수시가 왜 네. 이렇게 여수시라고 전에 잘못된 거죠. 얘기 들으니까는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1948년도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 때에 여기 경찰서장 했던 사람 이름 혹시 압니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어디 역사 그 사람 찾아보면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여기서 득세하고 있다 하죠. 그 경우에 나 계속 발목을 잡아가지고 경우에서 유령탑도 못 세우고 있어요. 경우회란 얘기는 여기 저 여수 지역의 경우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찰들의 퇴직한 경찰들의 모임인 경우회 여수 경찰들이 그 사람들이 유령탑을 못 세우고 아직까지도 20년간 계속 심지어 이렇게 영어로까지 하고 이게 그냥 그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잖아요. 간판 하나 썼는데 그러면은 간단한 간판이 아니라고요. 이 지역에 여순 그 피해자 가족들이 한 몇 분이나 살아 계십니까? 여기 우리요? 우리 여수 지역에 피해자들이 지금 유족회가 거의 한 300명 정도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위 가해자 측에 있는 분들의 무슨 이런 조직도 있습니까? 그러죠. 뭐 경우에 그다음에 말고도 있죠. 어떤 순천도 있고 여수도 있고 순천은 지금 한 4,500명 회원이 한 4,500명 되고요. 명칭이 혹시 거기도 뭐 여수 사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뒷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알아볼 수 없게끔 해놓고 큰 길에서는 알아볼 수 없게 해놨네요. 차 조심하세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겨우 찾으려 노력해야만 찾을 수 있는 이 간판이 뒷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니까 내가 못 봤지. 그러셨네. 합시다. 그러고도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이거 하러 갔었잖아. 여순 사건 만성리 형제묘 희생지. 여기도 있어요. 이 형제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125명 49년 1월 13일 125명을 여기서 총살하고 불태워가지고 5명씩 장작더미에 눕혀서 5층으로 쌓아가지고 125명을 죽인 후에 이제
장작더미로 장작을 콜타르 해서 죽인 후에 네. 태웠고, 그거를 가족들이 싸우지 말고, 죽었어도 싸우지 말고 형제처럼 지내라 해서 이름이 형제묘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처형된 가족들 접근을 막기 위해 포초를 세우고 태워진 시신으로 큰 바위를 굴려서 덮었다. 시신은 3일간이나 불에 탔으며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는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그래 그 장소가 여수경찰서, 당시에 여수경찰서 사찰계 형사가 학살 현장을 직접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학살 현장을 지켜본 거는 이 경찰뿐만 아니라 미군 정보 쪽에서도 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여기 얼른. 여기서 이거 차를 저희는 그 여기 바로 옆에 형제묘요. 예 형제묘. 여기는 뭐라 합니까? 여기 그냥 묘령비 세워진 곳입니다. 예. 학살지입니다. 여기서는 몇 명이 저기 지금 현재 아까 125명 예 125명 예. 그것도 정확한 숫자 아니고요. 저 군포베이가 여수의 4차 군포베이인데 4차 군포베이 희생자가 276명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막 증언이 뭐 125명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건 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속적으로 이제 여수에서 이렇게 이것도 좀 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당시 군포베이가 강주에서 2차례, 순천에서 4차례, 여수에서 4차례가 벌어져요. 예, 광양에서는 한 번도 없었네. 군포베이는 없었습니다. 예, 광양에서는요. 4차례 군포베이가 있는데 3차 군포베이부터 이쪽으로 와서 학살이 돼요. 예. 근데 그 숫자들이 명확하지 않고요. 또 예. 그다음에 진짜 그러면 이 제가 말한 순천에 4번, 여수에 4번 이것이 신문 기록이거든요. 근데 지금 군포베이 재판 기록으로 보면 17호까지 나와요. 예. 17호까지. 그러면 아마 10번이 아니라 더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가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125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보기엔 정확하지 않다고 예. 봅니다. 광양의 그 지역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시거든요. 선생님이 이용기 강용재. 그 아까 그분 우리 이제 주철이 주철이세요. 예. 제 카톡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쪽 형제묘에 거기 입간판에 보면은 그 진실과거사 지라이에서 예. 그때 2009년도에 그 세워놓은 글귀를 보면은 그래도 글귀가 그 좀 진실을 규명하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저쪽 그 14연대 그쪽에 입간판 세워놓은 거는 그 언제 보셨어요? 그 어제. 예. 예. 이제 그거 아주 잘못 쓰여진 거죠. 예, 어제 여기 강경자 다르크님하고 같이 가서 그거 봤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될 일이 아닌데 점점 후퇴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쓸쓸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막 이런 데 다니면은 희생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많이 주안을 뜨는데 그거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명확하게 지금 뭐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희생되신 분들도 희생되신 분들이지만 그 후에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삶도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그래서 그래서 이곳부터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여수는 실질적으로 언제 끝나냐면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 점령당하고 그로부터
49년 12월 되면 거의 끝나요. 49년. 48년 12월. 예. 아까 군법회의 마지막이 48년 12월로 가니까. 근데 광양은 그래 않잖아요. 광양은 이제 대군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늦게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광양도 마찬가지고 여기 마찬가지고 곳곳이 학살지거든요. 학살지다 보니까 그 숫자들을 가늠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그게 무슨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여기서 몇 명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시켰다라는 것이 탁탁 와닿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니지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하진 않죠. 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예. 또 더욱더 예. 부가성이 이제 제가 예, 예. 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순을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피해자 중심으로 가져가요. 예. 피해자 중심으로. 예, 예, 몇 명 죽었냐, 어쩌냐, 예, 이렇게 예. 피해자 중심으로. 예, 가. 예. 근데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가, 예. 그럼 우리가 동학 때는 더 많이 죽습니다. 예. 동학은 여순하고 비교할 수 예, 없이 많이 죽고, 예, 근데 우리가 예. 동학이 학살이라고 이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동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성격과 그 정신, 위에 예. 역사적 의의를 예, 예. 통해서 우리가 동학이라는 예, 걸 동학을 평가하거든요. 그럼 예. 여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데 예, 예. 너무 피해자 중심으로 가가지고 몇 명이 여기에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순에 대한 아니, 학살지에 와서는, 이게 이제 학살지도 아까 말했다 이렇게 여기는 따지면서는 네, 이제 그렇게. 학살지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그 48년이라는 그 공간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공간도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군법회의 제가 이제 전부 신문 기록을 찾아보면은 저쪽 사자에서 276명을 정확히 나와요. 276명. 그러니까 저기서 125명을 죽이고 여기서 나머지를 죽였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 저기가 125명이 정확하다 그러면 그러면 3차부터 여기서 죽이거든요. 그럼 3차는 근데 몇 명이라고 안 나와요. 거기서 3차 군법회의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명단이 안 나와버려요. 아, 명수가 그 인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여기는 3차. 이게 3차부터 아니 3차가 아니라 3차부터 이쪽으로 와요. 1차, 2차는 저기서 벌어져요. 저기 오동도에서. 오동도에서 1차, 2차는 벌어지는데 3차부터는 이쪽으로 오는데 바다의 수작. 바다의 수장도 하고 오동도에서 많이 죽고 실제 여수에 가장 많은 학살은 오동도에서 벌어져요. 그래요. 예, 가장 많은 학살은 오동도에서 벌어져요. 왜 그냥 오동도하고 아까 정산초등학교하고 바로 넘으면 바로니까 한 200m 좀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동도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학살 3차 군법회의부터 이쪽에서 오는데 아까 말했다 3차는 참 몇 명이라고 안 나옵니다. 진짜. 4차는 276명이라고 정확히 나오고. 근데 4차 276명이 만약에 정확하다 그러면 그것도 저기 숫자가 125명이 정확하다 그러면 나머지 그 100명은 막 이런 데서 막 흩어져서 이제 학살되겠죠. 우리 민가협 조순덕 회장님, 이 직접 와보시니까 어때요? 아, 우리 저기 강경자 우리 장대락 군주님 손 한번 잡아주시지요. 아, 손이야 매일 잡죠. 얘가 우리 맨날 잡죠. 우리 가족들 또 광양에도 유족회가 좀 해서 광양에는 그 이런 표식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예. 70주년을 하면서 예. 이제 아까 신월동거 보셨죠? 예, 식사인데 예. 그런 식의 입간판을 예.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이렇게 세우기로 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작년에 올해 초나 아마 몇 군데 세웠을 건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가 세워진 거 보면 거의 세웠을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전라남도에서 여수시 주고 광양시 주고 순천시 주고 이렇게 줬거든요. 이렇게씩 세우게끔 이게 아마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그러면 저기 그 주든지하고는 주든지 큰 대로 건너편에다가 거꾸로 붙여놔가지고 이제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알 수 없게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 이렇게 됐으면 뒷면에다가 예. 뭐 유적지 간판이나 써놨어요. 예. 뒷면은 없애버리니까 그냥 뭐 잘 모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적지 간판이 원래 그 거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더 저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 간판을 세울 때 하나에서 굉장히 좀 반대를 했어요. 하나에서 예. 이번 거 말고 제일 앞에 세울 때 자기들 공장인데 공장 앞에다가 막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좀 막 옮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 것은 제가 보기에 하나에다 협조를 안 한 상태에서 해서 좀 더 많이 근접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번 것은. 멀리 떨어져서
근데 지금 것이 잘 세워졌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설명하기가 그랬지만 지금 세워진 장소가 그 하나를 어찌됐든 안에를 볼 수 있게 가장 좋은 장소예요. 또 몇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번 건 잘 세워졌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잘 세워졌어요.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 네. 그런데 보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 광양도 반송쟁이. 예. 반송쟁이가 아마 세워졌을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순천하고 경계 지점입니다. 반송쟁이 가면은 세워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명한 발송쟁이. 네. 이제 반송쟁이가 그 여순의 전체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학살이 벌어진 민간인 학살 지역이에요. 예. 민간인 학살 첫 번째 지역이 광양이에요. 예. 반송쟁이. 방향이야. 광양이 높은 산도 있고. 아니 높은 예. 산이 아니었고 예. 이게 여순항쟁에서 첫 번째 민간인 학살이 10월 20일 날 벌어져요. 10월 20일 날. 왜 벌어지냐면 여순에서 이제 여순이 발발하고 나니까 이제 순천으로 중심으로 해서 순천 인근의 경찰들을 전부 다 순천으로 파견을 보내요. 광양, 구례, 곡성, 고흥, 보성 이런 데들이 동천을 놓고 전부 다 이제 올라오는 공기군들하고 맞서기 위해서. 근데 화력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교전을 벌이다가 전부 자기 동네로 다시 가요. 근데 당시 광양경찰에서 일개 중대가 응원부대로 와요. 그러다가 한 서너 명이 죽고 나머지가 다시 광양으로 돌아가요. 예. 광양으로 돌아갈 때 광양경찰서에가 김영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체포되어 있었어요. 이들을 끌고 와서 학살시켜버려요. 10월 20일 날 오후 늦은 시간에 첫 번째 학살이 벌어져요. 예. 광양에서. 김영배 그 사진. 네, 그 사진. 그 사진이 10월 20일 날 오후에 지게에다 이렇게 지게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여자가 이렇게 울고 있는 사진. 이게 누나래. 난 엄마인 줄 그 알았어. 누나인데 그 사진 그 학살이 여순의 전체의 민간인 첫 번째 학살이에요. 그러구나. 그쪽으로 넘어가시죠 일단. 여기서. 그래,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이 묘하고 관련이 있어요. 괜찮은데 별로 비 많이 오는데. 정기옥이라고. 아우, 난 안 본 것만 못 봤다. 여기에 동생이 또 하나 여기에 묻혀 있어요. 여자야? 남자들. 오. 형제가 아니야 아니. 이게 여기 형제가 여기 또 하나 묻혀 있다. 세상에. 형제 옆에 붙여두려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삼형제가 있었구나. 여기는 이제 저 밑에서 뭐 여기 48년에 문제들은 다 잊고 오셨으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형제묘라서 있잖아요. 형제묘는 어디를 본딴 거냐면 제주도에 가면 백조 일손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100대로 올라가게 되면 다 하나의 손이라 그 말입니다. 보다 그 말이야. 네. 100대까지 올라가면은 그러겠을 거 아닙니까? 그 백조 일손묘를 따서 이제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살아라라는 의미로 형제묘로 이렇게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형제묘로. 지어져 이것도 있는데 없었는데요. 생겨가지고 무궁화 딱 해놨네요. 예. 이건 아니요. 재단 있는 지 꽤 됐고 이거 있을 때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48년에 이제 군사재판을 통해서 49년에 여기 와서 희생이 되시는데 거의 이제 아까 저기 보면 125명이라고 그 경찰이 이제 증언을 하면서 125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문제는 이제 이 비석이에요. 이 비석이 보시면은 그냥 형제묘를 이렇게 써진 것 같지만 이 비석이 지금 현재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비석도 보시면 뒤에 한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비석은 여기가 더 씌워져 있어요. 이 뒤에 글씨가 있었는데 이 글씨를 가려버린 거예요. 덮어버렸어. 더 유족이. 씌워져버린 거예요. 왜 씌웠을까? 유족이? 여기는 유족이. 뭐가 연자대. 여기에 묻혀 있냐면 여순이 발발하고 나면 여수는 여수인민위원회가 결성돼요. 여수인민위원회 5명의 의장이 결성되는데 그 5명의 의장 중 한 사람이 박채영이에요. 박채영은 다음에 뭐까지 하냐면 당시 여수인민보의 발행인까지 해요. 그 박채영이가 여기에 묻혀 있어요. 박채영과 박채영의 두 사촌 동생하고 묻혀 있어요. 이렇게 세 형제가 묻혀 있는데 여기가 이게 박채영의 후손 아들인 박석철은 세상을 살면서 여순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제일 연자제로 해서 완전 피해를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박채영. 엄청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박채영은 정말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싫었어요. 여순.
박채영.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자랑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걸 감수하고 살았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박석철이가 그 집안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이제 여기에 막 기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세우는 것도 그 집안은 다 반대했어요. 당연히 반대 이거죠. 그래서 박석철이 엄청난 집안은 그걸 피해니까. 가려버린 거예요. 싹. 그래. 싹 가려버린. 그거를 띄면은 네, 뒤에 글이 보여요. 그 자료를 볼 수 있네요. 언젠가는. 돌아가신 분의 그 이름이 나온 게 아니구만. 네, 그래서 이제 이 박석철의 집안은 여기에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또 여기서 희생되신 분들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군법회의의 재판을 회부됐다 해서 진실규명을 못 받아요. 근데 마치 이번에 장경자 선생이 그 대법원 했잖아요. 예, 이제 승소를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시 다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 희생되신 분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됐다는 이름하에 전부 다 진실규명을 못 받습니다. 한 명도. 한 명도 못 받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후손들이 살아야 했던 현재의 삶적인 문제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데고, 아까 박석철 집안은 아직도 이 유족회나 이쪽들하고 활동도 안 하고 있고 전혀 말도 안 섞어요. 워낙 그렇게. 근데 다행히 박석철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박석철 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도 꿋꿋하게 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좀 가졌어요. 뭐 금고? 그 수협 이제 여수 수협에 이제 막 전무까지 할 정도의 막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발굴 문제가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원래 발굴을 시도하려 했었어요. 진실화해위원회. 근데 아까 박석철 집안에서 반대했고, 두 번째는 저도 그렇게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발굴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역사가. 아니 왜곡도 있지만 우리 지금 한국 전쟁 전후에 많은 곳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발굴에서 대부분 어디에 가 있냐면 컨테이너 박스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 국가 유공자들 이렇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국립묘지에 가져간 사람들은 발굴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게 여기를 발굴하려면 마음을 먹으면은 먼저 그 발굴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해놓지 않고 발굴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발굴하려면은 여기 다 식당이거든요. 여기다가 전부 치설 여기다가 그냥 기념관을 지어보자. 전부 기념관을 지어보고 그리고 이 위에서 딱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위층 하고 여기는 그대로 발굴해서 보여줘보자. 남경이 그래 돼 있거든요. 남경대학사에 이런 데도 이렇게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발굴이라는 의미를 시신을 이제 예를 들어 위에나 이런 것들을 진실이나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차원에서 발굴을 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다 그대로 원래 그대로 발굴 전 그대로를 그대로 다시 해놓는 게 보존. 원칙이에요. 그걸 갖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예. 이미 훼손된 거예요. 저도 절대 그러니까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지금 우리는 그 발굴하면서 몇 분야하고 다른 데로 막 묶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를 그냥 기념관을 지어버리자. 그러고 나서 여기를 하고 나서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대 그게 남경이 그래 돼 있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역사가 다가 아니거든. 그렇죠. 또 다음 세대 또 또 봐야 우리 되는데. 후 세대가 다시 또 볼 게 있다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행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발굴을 해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고.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렇죠. 역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발굴을 하되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좋은 근거마저도 없이 버릴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혹시 아이고, 주철이 박사님, 이용현 교도관님. 그러니까 금방 잘 보셨습니다. 우리 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 역사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되는 거거든요.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발굴한다는 저는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위치가 어디고 그 사건의 팩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디까지라는 것만 확인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 역할인 거죠. 그리고 제주 4.3팀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막 설명을 합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제주 4.3 인시던트 이렇게 막 설명을 이렇게 사람들이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더 이상 없다 그래 버립니다. 왜 그래 버리냐.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막 했는데
와서 직접 들어보니까 제주 4.3 인시던트라는 겁니다. 인시던트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니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껏 제주 4.3 인시던트예요. 이게 역사가 아닌 걸 가지고 와서 막 역사로서 중요하다라고 떠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 제 미국의 학계나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할 이야기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이라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저 강의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날도 그걸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와서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왔었는데 저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걸로 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깊이 예. 그럼 어떻게 용어는 그러니까 제주 인시던트라는 역사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주 4.3도 정확히 제주 4.3 뭐 학살이다 그러든지 뭐 제노사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업라이징이라 했으면 하든지 뭐 봉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정확한 성격을 부여해서 그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야지 역사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역사라고 제기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면 제주 4.3의 성격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논쟁을 좀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들만 인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갖다가 이걸 역사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 용어들을 잘 써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저의 논문 중에 한 논문이 2007년에 쓴 논문이 2008년에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여기 우리가 그냥 뭐 과학 같은 거 발견하게 되면은 뭐 네이처지에 발표됐다 막 논문 발표됐다 그러고 떠들어댔잖아요. 제가 쓴 한 편의 논문이 미국에서 굉장히 사회과학 역사 쪽에 유명한데 최우수 논문으로 실립니다. 그 이유가 금방 말했다시피 그래서 이것들이 금방 역사의 정의들을 명확히 해낸다는 거예요. 명확히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들이 역사를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하지만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해 줘야 된다. 용어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분들은 이제 일반인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 아닌 역사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건의 성격을 자기의 주관으로 명확히 해주고 써줘야만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서도 이익을 받아봤을 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그 민중들이 하는 것을 사건이라 하지 않고 민중들이 하는 것은 봉기 이렇게 해야 좀 어울려 들어가고 미국의 조야에서 얘기하는 생각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단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시던트도 되지만 이벤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그걸 역사로 취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약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만난 것도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벤트였고 그럼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칭하지 않듯이 이런 거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이제 제가 아까 오늘 지금 저기 나간에서 음악제가 열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면에 비판을 뭘 비판 먼저 하냐면 양민 학살에 대한 원론을 풀어준다 그래요. 양민. 그럼 누구예요? 그러면 양민을 어떻게 이게 지금 양민이 일반화돼 갔냐면 거창 양민 학살 사람 때문에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창 신원위에서 죽은 사람들은 양민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서 회원을 해줘.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양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갱이였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죽여도 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양민의 반대말이라면. 이게 거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국가가 당연히 죽여도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똑같은 여순에서도 죽은 사람이 국가의 죽임을 당한 이분들마저도 자기들이 양민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민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함부로 써야 될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불량국민들이라는 책이 그것 때문에 제목을 불량국민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제외하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다 불량해서 죽여준다고 말입니다. 지 멋대로 죽여놓고 이게 우리가 용어들을 하나 쓸 때는 이게 고민들을 많이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들을 그래서 제가 절대 양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아까도 나 부역자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 부역자가 우리가 조선시대 부역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금 같은 것을 대신 제공했던 부역이거든요. 근데 여순에서 말한 부역은 뭔 뜻이냐면 역자가 반역할 역자입니다. 반역에 참여했다고 말해요. 반역에 참여했다. 이 부역자라는 말을 써본 순간은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려서 죽였다고 말입니다. 그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반역에 근데 유족들마저도 부역자란 말을 막 써요. 그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민간인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이었지 부역자를
색출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용어들을 차이로 단어로 인해서 갖고 있는 역사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좀 잘 쓰자는 제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스님들이 그냥 사건이나 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하지만 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이제 순천대 여순연구소나 이쪽 팀들 계속 이렇게 강의를 말을 합니다. 혹시 여순에 대해서 자기가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거나 나는 또는 내가 여순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건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사회 대체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아버리거든요. 인식으로. 그럼 인식이 우리가 보편화돼 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순을 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인식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사건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저희 주장이죠. 옛날에 그 동학 난리 이런 말 있었죠. 옛날에 1960년 때 그 국가교과서에도 동학도 동학난이었습니다. 네, 동학난 난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70년대로 오면서 동학 이제 운동 또는 전쟁, 혁명 이렇게 전환됐거든요. 이게 우리도 지금 특히 여순이나 이 한국 전쟁 전에 민간 학살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것들은 너무 오랫동안에 이승만으로부터 그다음에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으로 오는 이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주의와 극단적인 반공주의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뭐 간첩단 사건 막 조작해서 잡아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 정부가 약간의 좀 민중들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은 간첩단 조작 만들어가지고 계속 조작한 이 영향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그 이쪽에서도 이쪽 지방에서도 여순 민주항쟁의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가족이라는 말을 함부로 말을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점점 이렇게 내가 유가족이다, 내가 당했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말하게 되는 이 시기가 온 것은 우리 장경자 다르크 누님께서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렇게 한 영향도 크지요. 아니 이제 우리 장경자 선생님의 재판은 이제부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유족이라고 하면서 나도 유족회에 가입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장 선생님이 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번 재심이 형사 재심이지 않습니까? 뭐 민사는 재심이 형사 재심이었고 또 뭘 증명을 해주는 거였냐면 그때 이 잡아간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체포하려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으면은 사후 구속영장이라도 첨부해서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가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불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형제묘를 갔는데 형제묘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해서 진실규명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장경자 선생님 아버님 장한봉 선생님도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묘나 이렇게 돌아가신 군법회의로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재심을 신청할. 왜? 그럼 그렇게 군법회의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으면 사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사후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 판결서가 없어요. 판결서가. 왜 사람을 죽여놓고 재판 판결서가 없냐 그겁니다. 이것을 이제 재판부가 지금 사법부가 위법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군법에 회부되신 분들이 누구도 이제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지금 그걸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이고 제가 이제 그때 제주에 가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도 장경자 선생님처럼 용기를 하나 내셨으면 좋았냐면 여기는 군법에 돌아가신 분인데 군법에 안 돌아가 직결처분 되신 분들 계셨잖아요. 아니 직결처분 되신 분들은 진아이로부터 이제 이분들 명예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 분도 용감하게 형사 재심을 걸어줬다면 법이 없어도 우리가 꼭 여순 특별법을 안 만들어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결 심판 되신 분들이 보상만 끝나지 않고 같이 이 사람들이 대법원을 상대로 재심을 해줘가지고 재판부 사법부를 반대로 재심을 해줬다고 한다면 진짜 여수는 특별법 필요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러네. 그랬는데 민사소송에 승소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죠. 민사소송에 승소한 분 중에 한 분이 똑같이 한 분이- 형사소송을 걸어둔 거예요. 국가 재심을. 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죽였으니까 국가가 사과해라. 사법부가 이렇게 소송만 걸어버렸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남편이 할 걸 잘못했다. 그렇죠. 남편 아니, 시아버님도 무기야. 아니 그 시아버님도 군법회의에. 그게 군법회의 회부되신 것이고 군법회의 회부되지 않으신 분들 않으신 분들 중에 직결 처분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 분만 해줬으면은 실제 여수는 특별법 필요 없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는 정의다. 근데 정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와 행동으로서 되는 거야. 이게 누구 한 분만 그냥 보상받지가 않고 끝나지 않고 내가 좀 하더라도 용기를 냈었다면 정말 큰일 할 수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군법회의 잘못했다고 해줘버렸지. 직결을 됐다면은. 근데 이제 이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일 하신 거다. 지금 현재 그 재심은. 그래서 재심이 아직 이제 열리진 않았지만은 그 재심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제주를 따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를 따라갈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제주에 따라가서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승소가 나오면은 정말 이제 큰일 난 거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법회의가 최소 10차례 이상 있었는데 이 10차례 이상으로 처형 안 되고 감옥 갔으신 분들도 다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 국가로부터 신청 다 할 수 있고 재심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장다르크 누님 그 법률 대리인이 덕수라 했죠. 법무법인 덕수. 김영태 변호사님 이번에 오실런지 아직 결정은 안 되는데 같이 오실런지 언제?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뭔 이야기를 하나 했냐면 우리 순천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가 서희연 변호사잖아요. 민변 활동하시고. 누구? 서희연 변호사. 서희연 변호사. 그 서희연 변호사가 같이 변론을 해주겠다. 필요하다면은.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법무법인이 어디고 그 변호사가 누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9일 날 아마 회의에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기도 변론 참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광양의 서동영 변호사 또 민변이지요. 예, 그쪽 광양에서도 좀 그리고 이제 사건을 그렇게 지역에서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게 여러분이 같이 각 지역별로 같이 해주시면 좋죠. 한번 이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여쭤봐라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그러면 내일 그러면 덕수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지역의 변호사들이 이름을 같이 한다고 했더라. 참여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김영태 변호사님하고 직접 한번 물어볼까? 그 김영태 대표 변호사 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심에서 이제 이거 재심이 열려서 승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재심을 이제 기각할 수 없게 돼버렸죠. 이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심이 열릴 것이고 그럼 많은 분들이 꼭 특별법 없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간에 박수라도 한번 쳐주. 아유 고맙습니다. 그 인사 한번 하시죠. 박수 받았으면. 예.
네.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범국민 연대사하고 우리 지역 문제에 네. 우리 향후의 차원에서 순천 해서 향후에. 순천 향후의 큰 서울 차원에서 대기업. 쓰고 있는데 네. 그 오명을 과연 그것도 그것대로 누가 운동하시고 근본적으로 시달을 하고 써야 되겠어요? 서명하고 저는 저쪽에 돌려주세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최소한 우리 순천시에 그런 창구 정도는 하나 있고, 그래서 전 시민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여순 사건을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국민청원을 하더라도 참여 인원이 높고, 저는 작년에 여순 사건 그 청원이 6,000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실망도 했지만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 주소다. 우리가 오랫동안 유족하고 사회단체만 관심이 있어서 꼭 확산되질 않아요. 깊이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작 지역에 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명을 그냥 안고 사는, 이제는 오명을 벗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여순, 그러니까 또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집가람 오늘 딸도 그러는 거예요.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네, 벌써 이런 부분부터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우리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꼭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을 한번 성과로 내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특별위원장 맡았기 때문에 막상 공부해서 짧은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자라면 복사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저하고 연락을 것, 주시면 제가 받으러 오겠습니다. 깊이 있게 안 가고 하는 것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너무 깊이 가면은 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워. 그런 일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는 것이 우리 여순 사건을 바르게 쓰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순천 낙양에서 이게 회원 음악 일회예요. 처음 시도하는 그 회원음악회 그 개최에 온 열정을 쏟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듭 회원되는 그런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1회여서 사실이 이제 저희들이 여순 정상기록위원회가 발대식은 했지만 정상 출범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날씨는 상당히 우려스러웠으나 개식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찡그리고 했었던데 우리가 살풀이 하는 과정 속에 햇빛 나오는 걸 보고 오늘 막 참자 지금 그래서 오늘 일회대회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영령들이 보살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2회 3회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 특별 위원장님, 그 여순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 그 이렇게 행사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많이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심에 관심이 좀 대심에 재판하는 거 모르세요?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게 소식을 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순 사건 시기가 특별법 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은 가야 되고, 그거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사무국장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이제 우리 여순 연구소
춘천대학교 교수 연구소 그다음 주철이 박사님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제가 의논해서 이번 시정 질의 때 네. 시정 질의 때 4월 15일 날 오세요. 이제 그것을 저하고 이제 공유를 계속 해줘야지 저는 아직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예. 제가 명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성 특위가 해야 할 일은 별도로 있다. 우리 순천시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뭐 주문을 하게 되면 저희 여성 특위에서 의논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은 시 집행부에 권장을 해서 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다. 예, 특별법 제정이나 그런 운동은 함께 동참하면서 근데 이제 지적당한 것이 뭐냐 왜 그런 큰일에 들러리하고 그냥 하냐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제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정말 저는 그 지적 받았을 때 내가 쫓고 있구나. 뜬구름도 같이 쫓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일들을 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한테 갑자기 말하면 사실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특위 현장 마친 데도 얼마 안 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걸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깊이 있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모아서 힘을 이제 여수, 순천, 또 광양, 일화당 구례 그 도성까지 이렇게 모아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대의 그 개념에서는 통합돼서 추진해 가야 파워가 생긴단 말입니다. 파워가 생겨야만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진실이 어느 정도 규명된 이후에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나오는 거지. 그것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먼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진실부터 먼저 밝히자. 세상을 먼저 규명하자. 사실은 제가 이제 지적당한 것 중에 그럼 뭐 특별법 제정됐다고 해서 다 되냐 바로 그게 문제인 그게 겁니다. 시작인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법 제정 그러는데 그거는 제정되면 다 되냐 특별법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제주 사건 사건도 특별법 제정됨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조언해 주신 분이 특별법 제정되기 전에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특별법 개정이 됐을 때 바로 그 역할을 자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관이 준비해야 될 걸 차키를 준비해 놓으면은 그만큼 내실이 빨라지는 것이죠. 하여튼 아무튼 이거 이렇게 그 의원님이 나서주니까 든든하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태가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다행이지. 이 글씨를 신영복 선생님께서 쓰신 겁니까? 네, 뒤에 다 설명돼 있어요. 예. 아, 근데 이것도 저희 아버지 여기 보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건 16년에 세운 거고 오후 6시입니다. 아. 그 강용재 위원장님, 이게 2008년대 약 10년 전에 10년 넘었죠. 여순 민중항쟁 사건게요.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읽어주실랍니까? 그래요. 1948년 10월 19일 밤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항쟁의 진압 출동을 거부하며 붕괴했다. 2000여 명의 병력을 규합한 붕괴군은 남북통일 친일 반역자 세력 타도
동교각살 반대 등을 주장하며 여수 시내를 점령했다. 정부 수립 전후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졌고 고통이 컸던 주민들과 학생, 지역의 자익과 자익 세력이 합세하면서 봉기군들은 순천 광양 불의 보성, 고흥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순식간에 점령하였다. 이에 정부는 광주에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아 10월 23일 순천을 27일에는 여수를 차례로 진압하였다. 진압 군경과 이 우익 세력들은 bun기군에 가담하거나 협력했던 사람들을 손가락총으로 찾아내는 등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bun기에서 한국전쟁까지 항쟁과 토벌이 이어지는 동안 여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는 bun경 민간인 등 모두 1만여 명에 이른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반공 독재국가 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였으며 희생자의 가족들을 연자제 등에 묶어서 이루고 싶은 꿈을 접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게 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하나된 조국과 평등한 사회를 꿈꾸었다가 희생된 분들의 맹복을 빌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세웠던 일영탑 옆에 사건의 계율을 담은 돌비를 희생자 유족의 성금을 모아 세우는 바이다. 사단법인 여순사건 순천 유족회 2008년 10월 19일. 그 강경자 선생님, 장경자 선생님, 이 사단법인 그 여순사건 순천 유족회라고, 예. 그게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저기 버스 터미널 옆에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유족회 준회원 명단에서 제 이름 예. 장경자. 여기 이름이 장영자, 김양휘, 모르겠고 예. 장경자 예. 저예요. 정영철, 요 이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분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제 유족 교회 나오신 분들, 회원들. 근데 10분뿐이 안 되나? 네. 이제 거기는 자녀들. 여기는 어머니. 희생자 명단. 여기는 예. 희생자 명단 아버지. 예. 아버지 장환봉. 여기 어머니. 예. 여기는 순천 유족회 회원 명단이거든요. 예. 이건 명단이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 희생자 예. 점자 순자. 여기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거는 이제 요즘에 세운 거야. 요즘 나온 유족들. 이제 새롭게 이제 가입하신. 여기 요번에 세운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새로 세운 그렇죠. 글귀는 좀 전하고 좀 조금 틀린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요? 예.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이거 읽어 주십시오. 예. 좀 가까이. 예.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있었던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 무자비한 살육의 공포 속에 지역민의 가슴 속에 묻혔던 그날의 진실은 너무 늦게 세상에 나왔으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를 바르게 세우려는 발걸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1999년대에 전남 동부지역사회 연구소와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나섰으며 2003년에는 여순사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천시민연대가 시민성금과 순천시의 지원으로 사건 관련 표지판과 위령탑을 세워 사건의 진실 규명과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 6월에는 통원의 세월을 견뎌낸 피해자 유족들이 여순사건 유족회의 2005년에는 사단법인 허가를 창립하고 지역과 전국의 단체들과 함께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2005년에 국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 발달 이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진실규명을 시작하였으나 극히 일부의 성과만을 거둔 채 아쉽게도 2010년에 활동을 중단하고 말았다. 이후 2010년부터
국가로부터 진실규명이 된 유족 일부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세월의 고통을 어느 정도 위로받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상생의 그날을 위해 순천시 일부 지원금과 유족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이 비를 세운다. 2016년 9월 24일 사단법인 여순사건 순천유족회회. 8년 만에 다시 세웠구만. 예. 근데 어떻게 스승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는 뭐가 뭔지 예. 뭐 이거는 비슷한 여순의 것 같은데. 여순 봉기의 그 내용을 좀 요거는 했고, 여순 사건의 예. 그 개요를 정리했는데 예. 개요 정리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민중 항쟁적 개념에서 정리된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그 주철이 박사가 했던 사건의 개요처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요거는 민중적 관점에서 쓴 것이고 아 그럼 이게 더 그렇죠. 나은 진보된 거죠. 진보된 거예요? 예, 이거는 아. 좀 더, 왜냐면 역사의 시간차가 나잖아요. 2008년과 2016년이라는 8년의 차이 속에서 예, 예. 상당히 진실에, 아니면 정의에 가깝게 왔다, 이거는, 내용은. 이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이거 항상 오. 조금 가깝게 왔다. 오. 앞으로 나올 거는 이보다 더 진보된 내용이 나오겠죠. 네네. 아까 말했던 민중항쟁이란 말이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그 말이 안 나왔고, 전혀, 예. 전혀 안 나왔고, 대래, 여기서는 반란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반역자로. 아니, 반란이 아니라, 그래도 봉기, 네, 봉기. 봉기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여기 보면은 토벌, 토벌 사령부에는 예, 이게 좀 들어가게. 예. 물론 이거는 예. 이제 전쟁에서 항쟁과 같은 예, 토벌 이런 단어가 좀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고. 항쟁과 토벌이 예, 예. 요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썼기 때문에 조금 또 1만여 명 이게 나오거든. 예. 숫자는 나오는데 예. 공격과 그래도 민간인 등. 또 일부 주장은 3만여 명까지도. 예. 그다음에 이건 사건 개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보다 그 이전에는 사건을 이렇게 규명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란으로 예. 군인들의 반란이었고 여기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빨갱이들의 준동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더 진보된 내용으로 예. 정리가 돼서 사건 개요가. 예. 근데 더 진보된 내용으로 예. 역사의 진실을 위하여 하면서 사건 개요에서 좀 진보했고 예.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들은 이것이 민중 예. 항쟁이었고 이것은 명령을 거부한 정의로운 군대로 다시 나올 거예요, 정리가. 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예. 진실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 여순 민중 봉기를 여기서는 역사의 진실을 위하여라는 토를 달아가지고 역사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예. 요건 조금 표현이 조금 틀리지. 조금 더 예. 요거 이게 더 세련됐나? 이게 더 진보됐나? 요거보다는 진보됐는데 지금 주장들 하고 있고 논의되는 내용들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네. 아, 네. 이거는 그냥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한 것 같고 어떤 저거는 거, 예.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에 뭐 했고 맞아. 그런 근데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 넘어간 거고 요거는 이제 맞아. 5년, 사건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이건 2000년. 예, 상황이 2000년부터? 예. 2005년, 예. 그다음에 10년. 예,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제 배상을 이제 이렇게 전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사건 개요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예, 이렇게 썼으니까 요하고 또 저거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똑같이 이런 할수 과정을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적었다고 이게 앞으로 보이는데. 나올 내용들은 이제 진상이 이제 규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유족의 입장에서 이게 나올 유족의 입장에서 여기는 지금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여수 지역도 아니고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여기는 아니 이제 순천이고. 이건 과정이라. 예. 과정을 이것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 전남 동부지역사회 연구소하고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가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을 그것까지 나섰으며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과정은 네. 맞는 얘기예요. 그 과정은 맞는 건데 이, 문구 사용이 어휘 사용이 그러니까 3년, 2000년, 200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그걸 16년 해가지고 그걸 많이 과정을 했네. 얘기하면 되죠. 여기 여순 그 민중 봉기에 참여했던 그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탑이 여기 세워져 있는데 세워진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순천 순- 팔마 경기장이요. 시. 순천 시내에 있는 팔마 경기장 안에 네. 작은 공원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요. 여기서 여기다가 바로 아예 흔적이 없었어. 여순 항쟁에 대한 아예 흔적 자체가 없었던 것을 흔적이 이렇게 남겨진 것이고 예. 이게 몇 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글씨가 저기 신영복 선생님의 그리고 예. 이 시는 예. 박두규 선생님 예. 국어 선생님이에요. 예. 박두규. 네. 어디 광양에 시인 박두규예요. 네, 시인 박두규. 예. 박두규가 둘이라. 광양에 광양에 그 전교조 해직됐던 박두규가 있고 선생님 시인 있고 박두규 그것도 예. 이제 작가는 작가인데 예.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여순 사건 위령탑이잖아요. 예. 앞으로 이름은 예. 여순 항쟁 희생자 위령탑이 여순 항쟁 희생자 희생자 위령탑이 돼야 돼요. 위령탑. 개념이 예. 정확해야 되거든요. 음. 지금 여순 사건 위령탑이면 예. 여순 사건 속에는 예. 경찰도 있고 예. 처벌대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그 경찰도 있을 거고. 민간인 민중 항쟁의 그 예. 공원대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 그러면 여순 민중항쟁 유령탑 그래야지. 아니지 여순 민중 항쟁 희생자. 위령탑. 예. 정확해. 아니 장경자 선생님 여기 이 탑에 위령탑 그 꽃말 좀 읽어 주십시오. 네. 동백꽃 붉은 도시 반란의 도시 푸른 하늘 서러워 꽃이 지더니 흐르지 못한 반백년 항쟁의 세월 이제야 흐르네 우리 가슴에.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고 예. 박두규 선생님이 이 시를 쓰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순 신영복 선생님 글씨체네요. 네네. 예. 여순 민중 항쟁으로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아주 두 개를 써놓으셨대요. 예. 예. 그때 이제 그걸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써놓으셨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다시 이제 그랬는지 하여튼 예. 하나 가지고 있대요 지금. 이쪽에서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분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 이제 그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했대요. 예. 써놓은 게 있다더라고요 이게. 이게 시인 박두규인가 광양의 박두규인가 박두규도 이거 관여를 했는데 광양의 박두규도 국어 선생님이라 들어. 맞아. 지금 선희성 선생님이 여기 이수중학교 계시다가 광양으로 가셨어요. 그 선희성 선생님 아세요?